터진 빈병으로 수십억 원을 만든다는 전설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 은지 씨. 되게 착하시고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아버님이 구청장이시고 자기 남편도 하버드대 석박사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금수저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화려한 일상을 누렸던 그녀 구정아. 몇 년 전엔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까지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헌병을 모두 수거해와서 세척을 돌리면 그 공병들이 전부 다 세병으로 둔갑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세병들을 헌병보다 비싸게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생기는 거다. 헌병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새 병으로 만들어 파는 알짜배기 사업 공병 재테크. 회사 역시 탄탄한 규모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며칠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사업하는 데다가 네 돈 좀 투자해서 용돈이라도 챙겨주겠다. 내가 이걸로 다른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줬어. 뜻밖에도 그녀가 투자를 제안해왔는데요. 은지 씨만을 위한 출산 선물이라는 말에 부부는 모으고 있던 전세 보증금을 건넸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났어요? 전 3천만 원에 열흘에 한 번씩 210만 원씩 들어왔었어요. 저거는 뭐 열흘에 7%라는 놀라운 수익률. 그녀는 사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확보한 물량은 넘쳐나고 때마침 공병 가격까지 오르면서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이야. 그녀는 은지 씨에게도 더 큰 성공을 약속했는데요. 부산의 각종 행사들, 불꽃축제, 부산 바다 마라톤, 이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술을 미친 듯이 마시면 공병이 더 쏟아질 거다. 빨리 사놔야 수익금이 더 많이 나온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줄줄이 이어졌던 공병 호재 소식에 부부의 투자금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총 거의 1억 2억 가까이 됩니다. 2억이요? 네. 그런데 수익금을 받은 건 총 4번밖에 안 돼요. 네? 이유가 뭘까요? 갑작스럽게 수익금 정산이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아,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잘못한 건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돈을 그 사람들이 안 주면 사장님이 주셔야죠. 어쨌든. 내가 진짜 이게 빠딱빠딱 돌아가던 머리가 지금 정지가 돼버린 느낌이야.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기다려달라던 그녀. 아이고. 12월 26일 그날 모든 돈을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번호도 다 꺼져 있고. 전원도 꺼져 있고. 진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무너지죠. 잠적한 거 아닙니까? 제 통장에 마지막에 7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희 집 생활비, 아기 보험비, 그냥 그거 다 빌려줬거든요. 이 여자가 빌려달라고 해서.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7만 원까지 자기가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보험료 다 미납되고 핸드폰비는 전부 다 못 냈어요. 아유, 어떡해요. 아이고, 참, 아유. 그런데 그녀에게 투자한 사람은 은지 씨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했으면 정말 다행인데 친정엄마, 친구 2명까지 끌어가지고 다 SNS로 접근을 했고요. SNS로 접근했던 친구와 지인들. 하와이에서 캠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공병 사업에 투자하면은 언니한테만 특별히 이런 수익을 줄 테니까 언니만 해라. 영어 캠프 관계자들. 기본 10년에서 30년지 지인들은 거의 다 당했고 자기 강아지 미용해주던 미용사도 당했고 직원도 당했고 심지어 아들의 과외 선생님까지 모두 그녀의 투자 고객이었습니다. 고소인만 20명이고 조사 안 한 사람이 20명이고 서울에서 당한 사람이 10명이고 50명을 한 거예요. 아이고. 50명을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시작한 피해자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금액만 약 150억 원입니다. 아이고. 그야말로 웃긴만 스쳐도 투자를 받아갔던 그녀. 돈을 받아내려는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안 나와. 아니야, 나 현수 더 안 할래, 언니. 나 현수 하다가 나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달을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만 해. 그 맥주 물량 한다고도 현수를 지금 너무 많이 땡겨서 그거 지금 다달이 몇백씩 나가. 알아. 나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해. 나 그냥 빌려줘. 진짜 나 강요하지 말자. 이거는 진짜 내가 진짜 이번만 해. 진짜로. 내가 다음에는 뭐 하란 소리도 안 해, 진짜. 10일까지만 해. 그냥 나 빌려준다고 생각해.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애타는 마음. 이야. 하지만 그때마다 온갖 이유를 대며 상황을 벗어나기에 바빴습니다. 엄마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쓰러져요. 엄마가 은행 쓰러지면서 내 손상이 와서 은행 비밀번호를 까먹었대요. 하하.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엄마 아빠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고요? 변제를 미루기 위해서 멀쩡히 살아계신 분들의 부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고야. 부모님을.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 게 저희한테는 23년 1월인데 부산 피해자분들한테는 22년 11월에 돌아가셨다고 했더라고요. 두 번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한 지인에겐 친정엄마의 부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얼마 후 어머니가 목격되면서 그녀의 사업이 위기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살아 계시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언니 진짜 언니가 돈을 줄 타이밍 때마다 언니가 지금 무슨 일이 있다고 계속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날 줄게. 어머님 쓰러졌어. 이날 줄게. 아버님 쓰러졌어. 이날 줄게. 어머님 수술 들어가. 이날 줄게. 내가 아파. 그게 지금 언니 4달째야. 야, 우리가 지금 20년도 더 됐어. 야. 위태로웠던 그녀의 공병사업. 하지만 피해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청장인 그것 때문에. 구청장? 구청장이요? 따라줘. 사실 우리 아빠 구청장인데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개인이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다. 구청에서 용역을 따서 하는 건데 본인 아버지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하업을 하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말아달라. 초고수익의 공병사업은 아버지가 구청장이라 가능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일까? 야, 불안불안한데요. 사칭 같기도 한데요. 지금 씨가 구청이랑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요? 저희 구청의 전 청장의 이제 딸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녀는 3번이나 당선된 진짜 전 구청장의 딸이었습니다. 이야.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직접 운영했다는 회사. 그녀는 평소 회사 문건을 투자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갈색병, 녹색병, 뭐 공병 물량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도 진짜 있긴 했나 본데요. 서류상의 주소지로 찾아간 제작진. 규모가 꽤 크네요. 뭐 쓰레기 수거 차량도 보이고요. 어이구. 뭐 큰데요. 꽤. 예. 예. 그녀의 회사는 아직까지 운영 중인 걸까? 여기 업체가 공병 처리하는 업체 맞나요? 아닌데요. 그럼 여기는 무슨 업체예요? 그냥 생활 폐기물. 그냥 이런 쓰레기요. 뭐 아파트, 주택 이런 쓰레기 청소차요. 일반. 공병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인지는 대충 아는데 그거는 저희 회사랑 전혀 관련 없으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공병은 취급하지도 않는 데다가 그녀는 이 회사의 대표도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렇다면 주 거래처라던 회사는 어떨까? 그러게요. 여기에는 병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듣겠습니다. 여기가 스튜디오인가요? 여기서 공병 물량을 따다가 공병을 씻어서 팔아가지고 수익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0.1%, 0%죠. 네? 이야, 이 뭐야 이거? 여기는 말 그대로 주류 도매상인 거예요. 술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술이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술을 팔고 이제 거기서 공병을 수거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또 제조사에서 다시 제가 또 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소리 없는 거죠. 세척은 제조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 네. 공병 재테크 사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 대표와 나눈 수십 건의 대화 내역을 투자자들에게 보냈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거래처 대표와 주고받은 이런 문자 내용은 뭐죠?
본인 아들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자작 카톡을 만들었더라고요. 마치 사업체와 거래를 하는 듯 1인 2역을 했던 겁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조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 위에 보시면 핸드폰 하지 말고라고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어요. 이야. 참. 그렇게 민낯을 드러낸 그녀의 사기 행각. 자신을 앞세워 범죄를 저지른 딸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우리 딸내미 관해서 난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 내용을 일절 모르신다고요? 예. 사기 혐의에 대해서나 뭐 다 가족분들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집사람 내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나이 80 하나인데 그 내용을 통 몰라요. 그 관계는. 그럼 지금 따님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딸내미는 이제 뭐 부산구치소 있다대. 찾아가 보셨어요? 면회는 한 2번 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울고만 있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고 그리고 묘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열망하는 지점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지점을 상대방에게 묘하게 어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수법들은 되게 교묘하고 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피해자 중엔 10년 동안 그녀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한 84세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야, 참. 세상에 천대 부억 없이 사는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 했는지 내가 10년간 그렇게 태산같이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할 줄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일평생 모은 8천만 원을 모두 잃게 됐어요. 어떻게 안타깝네요. 나는 이 촌놈이 내가 명품 가방인지 가방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보이 그게 다 명품이라 해. 명품 가방이 한 30개 걸리지 반지는 천지 빛까지. 아이고 세상에.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끊임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해왔다는 그녀. 하물며 집에 돈다발 다 쌓아놓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현금 돈다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제작진은 그녀가 SNS에 자랑했던 명품 중 일부의 사진을 들고 명품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완전 이제 하이엔드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도 명품을 많이 만져보고 취급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지금 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모델이 아니라 시중에서 이제 8,9천만 원, 뭐 1억까지 올라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시계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는데요. 아니, 저게 뭡니까? 아이고, 참. 오히려 지금 롤렉스가 저렴한 모델이라고 보일 정도로 다른 제품들의 금액대가 너무 높습니다. 이 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계 하나만 해도 벌써 1억이 넘어갑니다. 1억이요? 아이고.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제 시계 끝판왕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파텍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시계를 사기 위해서는 실적과 셀러와의 친밀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인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제품. 그렇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 1억 초반 정도대 리셀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이 제품들의 지금 현재 잔존 가치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 근접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명품에다가 소비를 하신 거죠. 피해자들은 이런 사치 생활을 남편도 함께 누려왔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고가의 스포츠카가 2대였는데 모두 남편의 명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과연 무슨 돈으로 차를 사오고 본인의 명품을 사오고 아무리 모르는 남자가 봐도 이거 다 어디서 났을까 싶을 정도의 명품이 굴러다녀요. 근데 몰랐다. 이거는 저희는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데 취재 중 이들 부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는 누군가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뉴욕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아하. 씨랑은 어떻게 알게 되신 사이세요? 저희가 대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제가 96학번이고 권이가 95학번.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로 들어가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던 언니예요.
대학 선후배였던 두 사람은 구정아의 남편이 미국 유학을 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한 2009년 어느 날 저한테다가 연락이 와서는 크레딧 카드를 빌려달라 그랬어요. 원래 시댁에서 돈 항상 들어오는데 지금 돈이 약간 늦게 들어온다고. 의심 없이 신용카드를 빌려준 제보자. 하지만 카드값은 연체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언니는 항상 돈을 갚을 때 되면 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아, 그럴 때만. 야, 예전부터. 맨날 아프거나 아니면 한국에 뭐 자기 아빠가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 진짜 말려주기도 심한 공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거짓말은 급기야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인 척 해가지고 카드를 지 번호로 새로 해서 빈도 저거지 펜실펜으로 받도록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 카드를 만든 거예요? 예예예. 저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진짜 범죄거든요. 범죄죠. 예. 몰래 발급받아 사용하던 신용카드도 2천만 원가량 연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다가 메시지 보내고 물었더니 이 오빠가 제발 그 한 번만 용서 좀 안 돼.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어느 정도 어떤 애인지는 알아요. 남편도 알고 있다 이거죠. 제보자는 이번 사건 역시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 중엔 남편을 공범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는 유일하게 남편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보증을 쓴다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나 못 믿겠어. 우리 남편 보내. 그러면 실제 남편 계좌에 돈이 꽂혔겠네요. 네, 갔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가져갔어요.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던 거래 내역입니다. 이야, 많다. 사건이 터지자 본인 명의의 외제차를 급히 처분했다는 남편. 이미 차를 판 돈은 아내에게 줬다며 자신과 사건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야. 그 방조의 요건을 그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범행의 실행을 좀 뭔가 용이하게 만드는 정도까지는 나아가야지 방조로 보고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까지 뭐 형사든 미사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한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는 남편. 아빠도 진짜 구청장이고 남편도 교수긴 교수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믿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생긴 편수. 못생긴 편수. 아, 그 신인권 오늘 지금 아니 이번 상이세요. 이번 주 아니시다. 네. 왜요? 그 부모님 그 병원 때문에 그거 네 그거 감경한다고 하셔서 이번 주 상이세요. 선생님 지금은 목요일이지. 오늘까지 출장이신데. 출장이요? 네. 그 이번 주는 학교 안 나오세요? 제작진은 끝내 남편을 만날 수 없었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은 재판을 통해 확인하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재판에서 구 씨의 변호인은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특히 공동 소유한 아파트의 남편 지분까지 피해자 변제에 쓰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참. 자기 아들은 평화주의자라서 백인마을에서 평화롭게 사는 게 꿈이래요. 예전에 아빠랑 외국에서 살았던 그 백인마을 돌아가서 평화롭게 사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그 꿈을 이뤄주려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녔나 봐요. 근데 정작 제 딸은 남이 주는 장난감 쓰고 돌잔치도 못하고. 속상하네요. 아유, 참. 예. 참. 이 사기꾼을 믿었던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면서 우울증도 오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끝에 가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끝까지 믿고 알아보지 못했나 하는 이제 자책감,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제 너무 무서워요. 한 남성의 실체가 궁금하다는 사람들. 그에 대한 첫인상은 마치 시대의 영웅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진중하게 들었습니다. 130만 한 번만 내면 6개월만 되면 300억 정도는 누구든지 벌 수 있다라고 전 세계 경제를 살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정도의 화술로 강의가 이어진 거예요. 거기에 안 빠져들어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가 운영하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꽤 모여 있네요. 네. 회장님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 눈꽃만큼도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길천지사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많이 배웠어요. 그가 절대적인 존재인 듯 말하는 사람들. 맞네요. 아니,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럴까요? 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주노라. 회사가 아니라 교회 같은데요? 자, 당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 거라고 해요. 저는 솔직히 초인간입니다. 올해 한국의 태풍의 피해가 극히 미미하죠. 태풍 정도 움직이는 거 저한테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태풍 약하게 죽인 겁니다. 정체불명의 이 남자, 그는 회장이라기보다 교주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는 2021년 12월 미국에서 건너온 사업가 마이클 조하견입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그의 원대한 사업 포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산 유수처럼 흘러나옵니다. Hey Michael Joe, Kenny G here. Happy birthday to you.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가와의 친분까지 자랑하는 조 씨.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서울과 지방을 부지런히 오가며 매일 강연을 열고 있다는데요. 근데 연령대가 다들 좀 높아 보이네요. 어르신들이 많네요. 조 회장이 하는 회사는 어떤 곳일까? 그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무슨 말 할지 궁금하네요. 따로 저희가 뭐 모자이크나 가명이나 이런 뭐 음성 변조라던가 이런 것들도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실까요? 없어요. 괜찮으시고요. 당당하십니까? 그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에 온 목적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자. 남북 통일을 이룩하자. 이 거대한 일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할 거고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생명체가 앞으로 영원히 필요한 제품 무조건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고 직접 개발했다는 제품들. 이게 투자금을 내면 다 주는 제품들이라고 해요. 조 회장이 만든 정수기, 물 분자가 일반적인 오각형이 아닌 육각형으로 존재하는 육각수를 만든다는데요. 이 정수기를 활용하면 이 육각수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거를 사용했어요. 정수기를 작동시키면 물 분자 모양이 바뀐다는 것이 조 회장의 주장. 저기 몇 분 동안 저러고 있어야 되는데. 노인네들은 18분, 암환자도 27분 돌리고 원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은 27분을 2번 돌리기 돼. 아니 저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저게? 이를 아주 입자가 작아갖고 이 세상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아름다운 육각수가 만들어지. 우리 같이 마시다 저 컵에다가. 그렇다면 육각수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까? 기름은 물에 섞여야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근데 여기는 기름이 섞여. 물에 기름 섞인다고요? 물의 입자가 워낙 고와갖고 참기름을 넣고 병에다 넣고 견들잖아. 다 녹아버려. 특별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마시잖아요. 내 몸에 있는 기름기를 다 닦아내. 아, 네.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의 자랑도 이어갔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먼지,
연기, 냄새,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 전자파, 수맥, 저 내 주위에 있는 나쁜 케미칼, 암 발생 촉진 요인 물질까지 다 없어지고 전기비도 절약되고. 그게 뭐라고요? 공기청정기. 그냥 꽂으면 돼요. 저렇게. 천정 봐요. 다 꽂혀 있잖아요. 저렇게. 저렇게. 네. 요거는 5평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방 한 칸에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 네. 그때 지금 환자들 있죠. 네. 불치병 환자들. 네. 좀 가까이 놓으면 더 좋고. 아니 뭐 저걸로 다 되면 진짜 기적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제품 중 가장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에너지 패치. 빨래할 때 몇 개 넣잖아요. 흡연기 없이 깨끗해지고 아픈 사람이 다 죽시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나온 거가 모든 병마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 회장의 제품을 사용하고 생활이 달라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효과를 봤다는 걸까? 작년 3월부터 조 회장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집안 곳곳에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에너지 패치를 정말 여기저기 엄청 많이 붙여놨어요. 물을 마실 때는 꼭 육각수 정수기에 돌려 마신다는 미선 씨. 이게 해오리바람으로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이 우주의 원리하고 똑같죠. 이 우주의 원리가 그러니까 여름에 이 회오리 폭풍이 많잖아요. 그거는 정화를 시키고 잘게 전기 부수는 작업 이렇게 물을 잘게 갈아주는 역할을. 공기청정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한날은 그 물 탕이 오더라게 밖에 새끼가 막 입시 막 기다리면 어머나 어쩔까 이거 어떡하 막 그 공기청정기를 내가 거기다 갖다가 껴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싹 벌레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들은 에너지 패치를 사용하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만병통치약인 듯 아픈 곳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패치를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붙이기도 한다는데요. 파스 사용하듯이 에너지 패치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또 심장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수술 후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미영 씨. 여기다 아프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뭐 다 발라요. 전체를 그냥. 그러면 안 아파요? 안 아프, 진통이 들어오죠. 분명하시게 된 거세요. 저요? 저? 다 붙여줄게. 전자기기에 사용하면 전자파도 차단된다고 합니다. 조 회장의 상품들,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이 사진들 아닙니까? 육각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진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사진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네, 같아요. 그러니까 조 회장이 보여준 육각수 분자가 눈 결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액체는 구조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액체 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들은 시시각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육각수라는 것도 사실은 1000억분의 1초 동안 존재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거는 과학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각수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육각수 정수기를 사용한 물은 참기름과 섞인다는 조 회장의 주장.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조 회장의 정수기로 만든 육각수와 일반 생수에 참기름을 넣어봤습니다. 과연 차이가 날까? 그 흔들면은 싹 녹는다고 했잖아요. 다르나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안 섞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 회장은 자신의 제품들을 자신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특허를 줘요, 저거를? 특허 내용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육각수 정수기, 구조에 대한 내용만 있고 효능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 회장이 먼지 제거부터 바이러스 퇴치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 공기청정기.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이 먼지를 빨아들여서 격거리 필터가 있어가지고 먼지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뭐 공기를 정화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거는 뭐 필터도 없고 공기청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광고에는 미세먼지, 뭐 황사, 바이러스, 세균 다 정화한다. 뭐 맞는 기계도 아니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제품의 효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조 회장에 대한 믿음이 두터운데요. 왜일까? 일요일마다 1시부터 해고 한 10명 정도씩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또 생긴 것 같아요. 주위에 환자분들 꼭 모시고 오세요. 일반 환자 말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돈 없어서 치유 못 하시는 분들 제가 치료해 준 거가 가장 큰 낙이라고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힘든 이도 낫게 할 수 있다는 조 회장. 무게력 환자를 치료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한 뭔가 찡하는 느낌이 들더니 그 안에 내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부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상한 벌레가 사람 몸을 갉아먹잖아. 하나님이 보게끔 하시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같은 하나 놈아 사람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라. 저기 벌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아, 본 걸 직접 그려주려나 봐요. 검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올챙이처럼 생겼어. 고양이처럼 생겼고 형생이 귀가 이렇게 생겼어. 저거 눈 있고 코도 이렇게 있고 아, 저렇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여기 귀하고 요거는 빨개.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이게 이 속에 보여. 이 속에 얘들이 그러니까 보인다고. 치료하시는 것 모습들 뭐 이런 것도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영상이나? 내가 치료해주고 내가 왜 찍어? 하나님께서 찍으시는데 자 이런 식의 인대가 잘못돼갖고 병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나가고 이거 수술해야 된대요. 자 그전에 혈떡 몇 군데를 우리 회사 연필로 꾹꾹 찔른 다음에 한 군데 꾹 눌러. 하나도 안 아파요. 다 되는데요. 됐습니다. 끝. 검증할 수 없는 신의 능력을 가진 미국에서 온 사업가 조학연. 그가 미국에서 이뤘다는 성공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내가 줄 때가 써도 못 쓴 재산이 미국에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전부 내 미국 카드가 무제한 카드들이야. 그런데 미국에서 조 회장을 알던 이들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미교포 소피아 양 씨,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마이클 조학연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학연을 2020년 제가 7월 달에 어떤 모임의 친구를 통해서 조학연을 만나게 해줬어요. 당시 조 회장은 대뜸 동업 겸 투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돈을 투자를 하면 이렇게 돈을 번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럼 얼마를 내가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달러로 4,000불을 달러로 4,000불을 줬어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헐리우드 그쪽에다가 500만 불짜리 집도 사준다. 또 한 달에 봉급도 10,000불씩 준다. 그 다음에 차도 30만 불짜리 사준다. 했는데 약속 지킨 건 하나도 없습니다. 2년 반 거기서 내가 같이 일하면서 한 달 한 번 딱 받았어요. 현재는 미국에서 피해자가 한 1,000명? 1,000명이요? 마찬가지로 조 회장에게 투자를 했다는 로버트 김 씨. 미국에서는 1,090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지만 이 사람한테 돈이라는 게 나올 구멍이 없어요. 예, 미국에서는 완전 그지예요, 그지. 돈 없고 집도 없고. 미국에서 온 천억 자산가 조학연이 사실은 빈털털이라는 증언들 뿐만 아닙니다. 진짜 만리장성으로 써도 모자랄 정도로 얘기들이 많다 합니다. 마약쟁이, 노름쟁이. 소문만 무성한 조 회장의 과거. 그런데 수소문 끝에 15년 전 조 회장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한 교수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약쟁이고 그리고 홈리스고 정상 인간이 아니야. 그때 이제 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한국 사람이 거기에 마약쟁이 거지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하숙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샤워시키고 양복을 갈아입히고. 찰리 최 씨의 증언을 조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자, 길거리에 나가서 홈리스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받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는 곳을 가라. 그 명령을 무찌르고 따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홈리스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다니고 그 노숙자들 성경 가르치고 생활했을 뿐이지. 재미교포 시사지에 기재된 조 회장에 관한 기사들. 2009년에도 불법 편취의 기사가 났네요. LA에서는 그 사람이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고 누가 가질 않아. 정신병자 얘기를 왜 들어? 머리 여는 게 답이야. 오빤 강남스타일.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도 155만 원을 투자하면 30억이 되고 이후 300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10불. 이거는 1불의 기적이고 300억.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갖고 저 300억 플러스 알파 플러스 오메가까지 내년 연말까지 다 받아갑시다. 조 회장이 말하는 300억의 수익 어떻게 가능하단 걸까? 이분들은 투자하러 갔다가 투자인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해요. 가입만 해도 300억을 준다. 제 산하에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특별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3단계부터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부터 20단계까지 특별 보너스가 있습니다. 4단계네요. 투자금 155만 원을 내면 조 회장의 제품을 제공받고 회사 회원으로 가입되는데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회원 가입을 시키면 단계별로 올라가며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라고. 피라미드 방식이네요. 그런데 이 특별 보너스의 정체. 필수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쇼핑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포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포인트는 밖에 나갔을 때 전혀 현금할 수 없습니다. 아까 봤던 그런 제품들만 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300억은 거짓말이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요? 요새 다단계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올드한 클래식한 방법이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하는 게 실제로 뭐 코인 채굴기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그 코인이 결국 재화나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고령의 그런 피해자들 상대로 과장 광고해서 끌어들이고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마치 회사가 운영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좀 쉽게 속이는 거죠. 하지만 조 회장은 회원들에게 다르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회사라고 말했길래? 우리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는 그런 다단계 회사들, 그런 회사가 아니고 여기는 쇼핑몰 회사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쇼핑몰 회사라는 거는 건전하지 않나 이거죠. 더 큰 문제는 회원들의 대다수가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전 이 다단계 잘 모르니까 1레벨, 2레벨, 3레벨이 거기 가면은 회사 회장님 하사금으로 헌금으로 500만 원을 준다 이러니까는 그다음 쭉쭉 내려가면 몇 명 막 이런 돈을 많이 파니까 막 손주도 갖다 끌어놓고 막 다 끌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금을 대신 결제했답니다. 아이고, 저건 절대 안 되는데요. 아이고. 저 돈 다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제한 금액만 1,000만 원. 아유. 지인들도 돈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 대신 결제를 했다고 해요. 대신해줬다는 거죠. 네. 155만 원의 의미가 남다른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35억을 뭘 준다는 거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는데 돈이 된대요. 그리고 물로 기계도 또 공짜로 또 보내준대요. 그래서 종목 먹고 뭐 돈 버리면 뭐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155만 원을 투자하면 30억 수익이 난다는 말을 믿었다는데요. 받은 건 정수기와 건강기능 제품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몇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택이잖아요. 춥고 근데 35억도 만나는 그러면 돈 벌어주면 이제 뜻인데 아파트 한 번 가서 살고 싶어서. 냉난방이 잘 되는 아파트에 사는 게 한평생 소원이었다는 두 어르신. 그래서 30억이라는 일확천금의 꿈이 더욱 간절했다고 합니다. 아유. 곧 석달 후에 돈 된다. 그대로 곧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달 넘어갔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골 아프고 뭐. 하지만 원금조차 받을 수 없었답니다.
어르신에게 아파트보다 더 절실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155만 원 어머님한테 있어서 좀 어떤 돈이에요? 저 암 환자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치료 좀 하고 해주려고 돈 좀 해줄래 했는데 돈 버려갖고 좀 해주지 했는데 버린 게 그냥 이렇게 장기가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한테는 돈 155만 원 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회원들, 조 회장 입장은 어떨까? 155만 원 내고 물건 가져갔죠. 그러면 일단 피해자는 아니야. 그 회사는 포인트 주든 안 주든 회사 마음이야. 근데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포인트를 나눠줬더니 그걸 좋은 일에 안 쓰고. 영원할 것이라는 조학연 회장. 그가 꿈꾸는 세상은 믿어도 괜찮을까요? 이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 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전 재산 나 많아야 되게 내 재산 플러스 이 회사에서 나온 전세를 받은 돈 전부 한국에다 다 내놓겠다.